안녕하십니까? 빅비즈니스 마케터입니다. 오늘은 화이트칼라 범죄 사례로 국내에서 2014년에 있었던 사기 대출 및 분식회계, 자금 세탁 등 화이트칼라 범죄 행각으로 유명했던 모뉴엘 사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모뉴엘이란 회사는 3조 원대 허위 수출 사기극을 벌이고 재산 국외 도피, 자금 세탁 등의 범죄를 저지르고 파산한 회사입니다. 먼저 모뉴엘이란 회사가 어떤 회사이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좀 더 자세히 보죠. 2004년 설립된 모뉴엘은 컴퓨터 케이스 제조회사로 출발했으며 HTPC라고 불리우는 홈시어터용 PC로 이름을 알리던 벤처기업이었습니다. 거실에 컴퓨터를 놓고 DVD 등을 재생하는 HTPC는 지금의 IPTV 이전 모습이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모뉴엘은 다양한 디자인의 PC와 로봇 청소기를 출시하였고 당시 드라마 PPL과 유명 연예인 광고 등으로 성공한 벤처기업의 이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해외 전시회 등에서 인정받은 모뉴엘은 국내외에서 여러 상을 수상하기도 했으며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 회장은 CES 2007 기조연설에서 모뉴엘과 같은 업체에 주목해야 한다 고 언급할 정도로 관심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국내 시장에서는 모뉴엘 제품들을 쉽게 찾아보기 어려웠었는데요. 당시 모뉴엘에서는 그 이유에 대해 90% 이상의 대부분 매출이 해외에서 발생하고 있을 정도로 해외 비중이 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국내에서는 덜 눈에 띄는 것이다. 라고 말해왔습니다. 2014년 10월 22일 그렇게 잘 나가던 모뉴엘이 수출 하나음을 결제하지 못해 갑자기 법정 관리를 신청하게 됩니다. 건실하고 혁신적인 이미지의 벤처기업이 한순간에 법정 관리를 신청함으로써 업계는 멘붕에 빠지게 되는데요. 검찰 수사에서 이면에 감춰진 각종 비리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모뉴엘은 한국에서 수출한 완제품을 현지에서 분해하여 부품을 다시 수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매출액을 부풀렸던 사실이 밝혀졌고, 이렇게 부풀린 허위 수출입 자료를 이용하여 한국무역보험공사의 보증을 받아 은행으로부터 거액의 대출을 받았습니다. 또한 각종 분식회계를 통해 한국무역보험공사 직원에게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을 제공하는 등의 로비를 벌인 사실도 적발되었습니다. 모뉴엘의 실적 부풀리기와 범죄 행각은 매우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진행되었는데요. 만원도 안 되는 전자제품을 250만원짜리 고가로 속여 무려 3조 원에 달하는 수출 실적으로 부풀렸습니다. 또한 산업은행 및 수출입은행은 물론 시중은행들로부터도 수천억 원대 대출을 손쉽게 받았으며 심지어 영화의 한 장면처럼 엑스트라까지 동원하여 은행 실사단을 속이기도 했죠. 당시 한 언론사의 기사 내용을 보면 당시 상황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 홍콩 외곽의 한 공장. 텅 비어있던 이곳에 사람들이 하나 둘 모여들더니 삽시간에 30여 명이 집결했다. 곧이어 기계 돌아가는 소리가 들리면서 HTPC 완성품이 쏟아졌다. 얼마나 지났을까? 손님 몇 명이 현장에 도착한 뒤 조립 라인을 비롯해 공장 이곳저곳을 훑어봤다. 창고엔 4만여 대의 HTPC 완성품이 쌓여 있었다. 손님들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현장을 떠났다. 자신들이 본 것이 급조된 쇼였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였다. 이 공장은 전자업체 모뉴엘의 위장 조립 공장이었다. 2014년 12월 모뉴엘은 파산을 했으며 모뉴엘의 경영진들은 모두 구속되었고 수조 원대의 사기 대출 혐의로 회사 대표는 2016년 1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국내 최대 사기 대출극인 모뉴엘 사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모뉴엘 대표 박모 씨 등은 2007년 미국에 수출된 HTPC가 대량 반품돼 회사 자금 사정이 어려워지자 범행을 모의했으며 반품된 불량품을 정상 물품인 것처럼 꾸며 허위 수출한 것이 범행의 시작이었습니다. 대당 8,000원에서 2만원 정도인 저가 HTPC를 대당 250만원으로 속여 수출한 뒤 이렇게 부풀려진 관련 서류를 제시해 무역보험공사 보증 및 은행 대출을 이끌어냈습니다. 2010년부터는 국내 당국의 추적을 원천 봉쇄하기 위해 해외에서만 물품 거래가 이뤄진 것처럼 꾸몄죠. 이렇게 만들어진 허위 수출 금액으로 해외 거래분이 76%, 무려 2조 4천억 원에 달하게 되었습니다.
허위 거래를 위해서 박 대표 등은 미국의 ASI 컴퓨터와 중국 CNBM, 완싱, 뉴에그닷컴 등 유명 업체들의 물품을 수출하는 것처럼 꾸며 은행을 속였습니다. 모뉴엘의 해외 거래 업체는 총 5개인데 이 5개의 해외 거래 업체만으로 모뉴엘은 매출 1조 원을 달성한 것이죠. 해외 브로커를 통해 모뉴엘과 연결된 상대 업체들은 수출 금액의 1.5에서 10%를 수수료로 받고 허위 거래를 묵인해줬다고 관세청은 설명했습니다. 은행과 회계법인 등의 실사에 대비해 홍콩에 위장 공장을 설립하는 치밀함도 보였습니다. 박 대표는 은행 대출금을 홍콩 페이퍼 컴퍼니인 PK홀딩스 계좌로 송금한 뒤 446억 원을 빼돌려 다양한 용도로 사용했는데 해외 브로커 로비 자금 등으로 239억 원, 개인적으로 미국 캘리포니아 주택 구입에 10억 원을 사용했습니다. 또 자금 세탁을 거쳐 국내로 반입된 120억 원은 도박 자금으로 40억 원, 제주도 개인 별장 구입에 16억 원, 자회사인 잘만테크 주식 매입에 7억 원, 부인영의의 압구정동 커피숍과 연예기획사 투자 등으로 37억 원 등에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도박 자금 40억 원 중 25억 원은 카지노 칩으로 교환한 뒤 해외 브로커 등에게 뇌물로 제공했음이 밝혀졌죠. 당시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 제2부는 모뉴엘의 사기 대출 행각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박 대표가 한국무역보험공사와 한국수출입은행 등 금융권 관계자들에게 대출과 여신 한도를 늘려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건넨 사실을 확인하고 박 씨를 특경법 사기, 허위 유가증권 작성 행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뇌물공여, 배임증제 등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하기도 했습니다. 박 씨는 담뱃값이나 비누값에 500만에서 1000만 원, 어치 기프트 카드를 넣어 건네거나 5만 원권 현금을 과자, 휴지, 와인 상자 등에 넣어 1회에 3천만에서 5천만 원씩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로비 대상자를 모뉴엘의 협력업체에 고문으로 위장 취업시켜 임금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고 서울 강남의 유흥주점에서 하룻밤 접대비로 1,200만 원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모뉴엘이 이런 식으로 뿌린 로비 자금만 모두 8억 600만 원이었습니다. 무역보험공사와 수출입은행의 실적 경쟁도 한몫했는데 모뉴엘의 히든 챔피언이라는 타이틀까지 주기도 했습니다. 특히 무역보험공사, 수출입은행 등의 로비 대상자 중에는 자신의 자녀를 모뉴엘에 취업시키거나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모뉴엘 측에 술값을 대납시킨 경우도 있어 관피아의 전형을 보여줬다는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모뉴엘의 파산으로 상환이 불가능해진 5,500억 원은 결국 국책 금융기관을 포함한 은행들이 고스란히 떠안게 됐으며 모뉴엘 사건 직후 수출금융은 급격히 위축되었습니다. 무역보험공사가 모뉴엘 관련 보험금 3,480억 원의 지급을 거절하자 시중은행들이 무보보증 대출을 줄였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수출 자금이 필요한 다른 기업들이 피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2016년 10월 대법원 1부는 박 대표에게 징역 15년에 벌금 1억 원, 추징금 357억 6천여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박 씨와 함께 기소된 모뉴엘 신모 부사장은 징역 5년에 벌금 6천만 원, 재무이사 강모 씨는 징역 4년에 벌금 6천만 원, 또 다른 재무이사 조모 씨는 징역 2년 6개월이 각각 확정됐습니다. 재무이사 강모 씨는 2020년 10월에 만기 출소할 예정이며 다른 재무이사 조모 씨는 지난 2019년 4월에 만기 출소했습니다. 관계자들 외에는 아무도 모르게 6년 동안이나 진행된 국내 화이트칼라 범죄의 종합선물 상자와 같은 모뉴엘 사태를 통해 사례를 보여드렸습니다. 이런 화이트칼라 범죄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범죄를 뿌리 뽑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공익 제보와 신고를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콘텐츠 제작에 많은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